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최초의 남아공 흑인 대통령을 지낸 고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예배가 국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를 위해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만델라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인 정권의 인종 분리 정책에 맞서 정의와 평화의 사도로 온 생애를 헌신한 남아공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 지난 5일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만델라의 공식 장례 일정은 15일 고향 쿠누에서의 장례식으로 마쳐졌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만델라의 삶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17일 이른 아침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기독교계 인사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넬슨 만델라 추모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추모 예배 설교에서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수감 생활 동안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권력은 평화를 향한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 싸웠던 만델라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의 편에 서서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어떠한 고통도 고문도 또 고통도 참된 마음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고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귀한 평화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추모 예배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국회 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한국아프리카 친선선교협회, 한남아공 의원 친선협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준비위원장 김영진 장로는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하며 정의와 인권, 자유, 평화를 쟁취하고자 했던 만델라의 평화 정신이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을 메우고 상생을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며 추모 예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척박한 삶의 현장을 사람이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일념을, 집념을 가지고 활동하고 마침내 이 지구촌에 그의 삶이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힐튼 데니스 주한 남아공 대사는 추모 예배를 준비해준 한국교회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힐튼 대사는 만델라는 관용과 화해의 지도력으로 다양성이 큰 남아공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한반도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heir model of democracy underpinned by a spirit of tolerance and reconciliation settled our long national crisis and finally put South Africa on a new growth path. 한편 하루 앞선 16일에는 만델라의 인권운동에 함께했던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에큐메니컬 센터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루터교회 연합, 세계개혁교회 연맹, 세계기독학생연맹, 세계 YWCA 등 제네바 주재 교회 연합기구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인권과 평등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던 넬슨 만델라. 그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길을 함께한 한국교회는 제2, 제3의 만델라로서 평화를 선포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각 기관에서도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나눔과 섬김, 희망의 성탄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유만석 대표회장은 성탄절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었다며 어두움의 북녘 땅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곳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모두에게 나눠주셨다며 이번 성탄절에는 배고픈 자에게 떡을 나눠주고 외로운 자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의 고명진 대표도 용서와 평화로 하나 되는 성탄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며 희망이 없고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도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고 용서와 평화로 하나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새로운 총장에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문제와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가 제5대 총장에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재적 155명 중
1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와 총신대 박수준 교수를 총장 후보로 세웠습니다. 3차 투표까지 가는 과정 끝에 길 목사는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한 표 차로 넘기며 총장에 선출됐습니다. 길 목사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위기에 처한 총신대를 살리기 위해 4년 동안 구원투수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길 목사의 총장 후보 추천과 선출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중 일부 이사들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총회의 70세 정년 규정을 어기면서 길 목사를 추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의 제78회 총회 결의에 따르면 만 70세 정년 은퇴자는 당회와 노회는 물론 총회 산하의 모든 공직과 신학교 총장에도 오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올해 만 72세를 넘긴 길 목사는 이 총회 결의에 저촉됩니다. 그러나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학교 정관에 총장 후보의 연령 기준이 없고 만약 총회의 연령 기준으로 후보를 제안할 경우 사학법에 저촉된다며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총회 정관과 학교 정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총장 후보 추천은 총장 선출 이후에도 계속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편 총신대학교 학생회는 총장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학생회와 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를 비롯해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등 12개 단체와 학과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총장 선거가 진행되는 내내 침묵 시위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운영이사회가 총장 후보 자격과 검증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사와 교수는 물론 직원과 학생기관 대표, 언론에도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밀실에서 진행된 후보 추천과 선출에 대해 반대하며 후보 자격과 검증 절차를 공개해 총장 후보를 다시 추천, 재선거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저희에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궁금해했고 아무리 봐도 의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요구한 것은 명확한 기준. 총신대학교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신학교로서 가장 많은 목회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비록 운영이사회가 길자연 목사를 신임 총장에 선출했지만 연령 제한과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오는 2014년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다양한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미래목회 포럼 등 주요 단체가 참여하게 될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 조직위원회는 근대사 조명 심포지엄, 임진각 평화기도회, 한국기독교 미래를 여는 이슈 백서 발행, 기념예배, 선교사 조명 학술대회 등 5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역사적 조명 작업을 통해 근대사를 정리하고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분기점으로 삼기 위해 사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4월에 진행될 심포지엄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동참할 예정이며 이슈 백서 발행에는 100인의 학자와 목회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코레일의 철도 노동자 대규모 직위 해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논평에서 이웃사랑을 전해야 할 대림절기에 한국 사회는 노동자들의 직위를 해제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노동권을 박탈하고 직위를 해제하는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 대응에 한국교회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파업 가운데 직위 해제된 전국 철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7,600여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응하는 사측과 정부의 정당한 입장이라 볼 수 없는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파업의 불법성만 강조하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대화와 타협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정부와 코레일에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0월 승인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개정 정관 중 일부 조항을 직권으로 승인 취소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한기총에 보낸 공문에서 개정 정관 제39조 2항 정관 개정에 대한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가 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2조 2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관을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해 뒤늦게 승인을 취소했다며 현재 해당 조항을 민법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한기총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기총 측은 17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제39조 2항을 정관 개정은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로 고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정된 조항은 임시총회 후에 공식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가 올해에도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2013년 한국교회 선교 상황을 정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약 1,500명의 선교사가 늘었고 올해도 약 1,000여 명 이상의 선교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의회 한정국 사무총장은 대학 청년부의 선교는 줄었지만 명예퇴직한 세대들이 실버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전체적인 수로 따질 때 선교사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방학 기간에 진행되던 청년, 학생들의 해외 단기 선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은퇴한 세대의 해외 선교 사역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더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사 은퇴 제도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등 창조적인 선교 시스템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새생명운동본부가 지난 13일 제13회 전국 모범 교정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교정시설 환경 개선과 인권 신장에 힘쓴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추천을 받은 남기옥, 배인석, 엄태봉 교위, 오세문 교감, 황창원 교사 등 5명이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석학인 미국 두루대학교 레너드 수입 박사가 방한해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기호학적 성경을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수입 박사는 현대적 언어와 기호를 통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나타난 이미지와 은유, 정체성과 상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서울 중독심리연구소가 오는 18일 게임에 중독된 자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주제로 부모 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는 18일 첫 회를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전 파워가 내년 1월과 2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를 믿어라를 주제로 겨울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총 7번의 청소년 캠프를 비롯해 1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키즈 캠프, 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청년 캠프의 일정으로 군산 호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추위가 잠시 쉬어가겠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산간에는 무려 2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동 지방에도 최고 15cm, 경북 동해안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도, 동해 전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아침부터는 서울의 수온주가 다시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